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이번에는 사진 측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3월에 시험 봤던 사진 측량 시험 문제입니다. 41번입니다. 원격 탐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우선 원격 탐사라고 하는 것은 리모트 센싱이라고 이야기하죠. 리모트 센싱이라는 얘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입니까? 넓은 지역입니까? 당연히 넓은 지역 관측하는 거죠.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관측하는 게 바로 리모트 센싱이죠. 1번 가보겠습니다. 원격 탐사, 리모트 센싱은 주로 좁은 지역, 틀렸네요. 좁은 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관측하는 게 이게 바로 리모트 센싱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가보겠습니다. 항공 영상 촬영 시 도심지에 발생하는 폐색 지역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폐색 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사각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사각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 항공사진 측량에서는 우리가 중복을 시키죠. 중복을 시키는데 종으로 중복을 시키느냐 횡으로 중복을 시키느냐, 몇 퍼센트 중복시킵니까? 종으로는요, 60%를 중복을 시키죠. 횡으로 중복은 몇 프로 시킵니까? 30%를 중복을 시키죠. 사진 한 장 찰칵 찍은 다음에 이제 종으로 갈 때는 또 하나 찰칵 찍었을 때 이게 몇 프로 중복된다고요? 60%를 중복을 시키고, 횡으로 중복시킬 때는 찰칵 찍고 그 다음에 찰칵 찍었을 때는 몇 프로 중복시킨다고요? 여기 30% 중복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각지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 중복을 어떤 식으로 더 올려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1번, 비행고도를 낮게 촬영한다, 중복도를 크게 한다, 이거죠. 중복을 더 높이더라, 이러면 우리가 사각지역에서도 큰 문제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43번입니다. 기복 변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기복변위입니다. 말 그대로 기복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기복이 없습니다. 기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찰칵 찍었을 때, 자, 요 점이 요렇게 사진상으로는 점으로 찍히겠죠. 사진 측량은 중심 투영이라고 그랬죠. 중심점을 향한 투영입니다. 중심점으로부터 지면까지를 항공고도 h라고 하고, 화면까지 거리를 초점거리, 화면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비고가 있다면요. 비고라고 하는 스몰 h라고 하는 비고가 있다면 실제로 얘는 어떻게 찍히겠습니까? 요만큼 변위돼서 찍히겠죠. 얘를 뭐라고 합니까? 기복 때문에 생기는 변위량이라고 해서 얘를 기복 변위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사진 중심점으로부터 끝까지 길이를 r로 표현한다면 비례식으로 가능하겠죠. 요 h일 때 h는 r일 때 델타 r. 자, 그런 식으로 하면 h일 때 h는 r일 때 델타 r입니다. 자, 기복변이 델타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스몰 h 곱하기 r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또 하나, 항공고도 h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죠? 축적 분모수에다가 초점거리 f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4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정사투영에서는 기복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사투영은 어디가 정사투영입니까? 사진은 정사투영이죠. 지도는 정사투영이죠. 지도는요. 자, 지도는 정사투영입니다. 그럼 사진은 무슨 투영입니까? 사진은 바로 중심투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진은 중심투영입니다. 사진은 중심투영. 자,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지도는 무슨 투영이요? 지도는 정사투영. 사진은 무슨 투영? 중심을 향한 투영. 그러니까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사투영에서는 왜곡, 기복변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표면이 평평하면 기복변, 아까 이야기했죠? 비고가 없으면은 기복변이 발생하지 않죠. 기복변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초점거리에 비례합니까? 자, 초점거리에 비례합니까? 초점거리에 반비례하더라. 답은 3번이 틀렸네요. 또
기복 변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촬영고도에 반비례한다. 촬영고도에 반비례한다. 비고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영상 재배열 방법 중에서 주의 16개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6개의 화소값을 이용하여서 쓰는 방법, 바로 큐빅 방법, 또 03차 보관법이라고 하는 건 답은 우선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는데 우선 영상을 재배열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재배열하는 방법을 크게 종류로 구분하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최글린 보관법, 01차 보관법, 01차 보관법, 다음에는 03차 보관법, 다음에 네 번째는 비선형법, 비선형 보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선형 보관. 자,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최근림 보관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가까운 화소를 선택합니다. 가까운 화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근린이죠. 가장 가까운 화소를 선택합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하면 얘는 1번을 의미합니다. 01차 보관법이라는 이야기는 01차 보관법이라는 것은 인접한 4개의 영상소를 이용합니다. 인접한 4개의 영상소. 요걸 평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 평균값을 쓰는 거죠. 01차는 4개의 영상소 값을 평균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3번, 우리 보기에는 3번을 의미하는 거고요. 03차 보관법은 인접한 16개의 영상소를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16개의 영상소를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시간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당연히 오래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우리 보기에서 2번을 의미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항공사진과 지도의 투영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선 사진은요, 항공사진은 무슨 투영입니까? 항공사진은 중심 투영이죠. 중심 투영이고, 지도는 정사 투영입니다. 정사 투영.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공사진은 중심 투영, 지도는 정사 투영입니다. 사진은 축척이 일정하지 않죠. 항공 고도에 따라서 변하죠. 축척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도는요, 축척이 일정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중심 투영이 뭐고 정사 투영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사진 찍었을 때, 자, 투영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중심 투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중심점을 향하는 투영이기 때문에 이 점이 실제로는 어떻게 투영됩니까? 요렇게 투영되는 거. 이 점이 실제로는 여기 찍혀야 되는데 여기 찍히죠? 이게 바로 중심 투영이죠. 중심 투영. 정사 투영은요, 요 점이 똑같이 여기 찍히게끔 요렇게 투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사 투영이죠. 지도는 정사 투영입니다. 사진은 무슨 투영이라고요? 중심 투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6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사진은 중심 투영, 지도는 정사 투영. 1번이 답이 되겠네요. 47번입니다. 항공삼각 측량의 오차 조정 방법 중에서 해석적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항공삼각 측량의 오차 조정, 항공삼각 측량. 자, 항공삼각 측량의 오차를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어떻게 나오냐면, 자, 기계법이 있고 이제 해석법이 있습니다. 기계법. 그다음에 해석법이 있습니다. 기계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도합법이라고도 부르죠. 도합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계법은 이제 3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단사진일 때, 자, 모델일 때,
스트립일 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스트립일 때. 자, 해석적인 방법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단사진일 때, 모델일 때, 스트립일 때. 자, 단사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진 한 장 찰칵 찍은 거, 요거 단사진이라고 하죠. 모델은 뭐가 모델입니까? 자, 한 장, 두 장째 찍었을 때 중복된 부분 있죠. 한 쌍의 중복된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쭉 한 코스를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 다시 이렇게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스트립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트립.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항공삼각 측량의 오차를 조정하는 거, 자, 기계법하고 해석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단사진일 때, 모델일 때, 스트립일 때 나눠서 한번 보자고요. 자, 단사진일 때는요, 얘는요, 도해사선법을 이용하고, 얘는 독립모델법. 자, 기계법일 때 스트립은 도합법. 자,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적 방법에서 단사진일 때는요, 얘는 두 가지로 번들 조정법이 있고 해석적 사진법. 번들 조정법. 그 다음에 해석적 사선법. 해석적 사선법. 자, 이렇게 나와집니다. 다음에 해석적 방법에서 모델은요, 독립모델 조정법. 얘는 독립모델 조정법. 자, 스트립은 다항식법.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해석적 방법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사진 좌표를 기본 단위로 조정하는 것을 광속법, 번들법, 맞죠? 기본 단위, 단사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번들 조정법 1번이 맞네요. 그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모델 좌표를 기본 단위로 조정하는 것을 다항식법, 모델 좌표를 기본으로 하는 건 뭡니까? 독립모델 조정법이죠. 스트립 좌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다항식법이죠. 답은 1번이 맞는 거죠. 1번입니다. 48번입니다. 항공사진 측량에서 지상 기준점을 선정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자, 지상 기준점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급경사는 피해야 안 피해요? 급경사 피해야 되죠. 안 돼요. 급경사 안 됩니다. 가상점 됩니까? 안 됩니까? 가상점 당연히 안 되죠. 가상점도 피해야 됩니다. 자, 가상점 피해야 된다. 자, 이런 것만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1번, 상공에서 잘 보여. 너무 당연하죠. 시간적으로 변화되면 안 되지요. 급한 경사 피해야 되지요. 불리한 조건에는 가상점, 가상점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따라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49번입니다. 사진 측량에서 Z좌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은 말이에요. 촬영 고도가 H라고 하죠. 촬영 고도가 크면 얘는 소축척입니까? 대축척입니까? 당연히 소축척이죠. 소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도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당연히 정밀도는 소축척이니까 떨어질 거더라. 이런 얘기죠. 촬영 고도를 낮추면 무슨 축척입니까? 이제 대축척으로 바뀌죠. 이랬을 때 비로소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도는 올라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외우려면 촬영 고도를 키우면, 자, 높은 데서 보면 자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외우자고요. 소축척. 가까이서 보면 촬영 고도를 낮춰요. 가까이서 보면 크게 보입니까? 대축척.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축척이 큰 사진, 즉 대축척을 이용하면은 정확도를 올릴 수 있겠죠. 좌표 정확도를 높입니다. 촬영 고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촬영 고도가 높으면 무슨 축척? 소축척이죠. 소축척. 소축척이 되면 정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밀도는 떨어지더라. 답은 이게 틀렸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기선고도비가 큰 모델을 사용한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선 기선고도비가 뭡니까? 이건 말 그대로 기선과 고도와의 비를 의미합니다. 촬영기선과 고도와의 비를 기선고도비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촬영기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MA에 1 마이너스 100분의 P, 이게 촬영기선이고요. H는요, 축척 분모수에다가 초점거리 F만 곱해주면 이게 바로 항공고도 H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기선고도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인다고요? 높게 보인다. 이렇게도 연결을 지어 주십시오. 높게 보인다. 그래서 기선고도비가 크면 클수록 높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가겠습니다. 해석적 절대표정을 수행할 때 필요한 관측 방정식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선 표정의 순서 볼까요? 표정의 순서는 제일 먼저 뭡니까? 내부표정. 자, 내부표정. 다음에는요, 상호표정. 상호표정. 다음에요, 접합표정. 접합표정. 다음에요, 절대표정. 이게 순서죠. 절대표정. 이게 표정의 순서인데, 우선 내부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내부표정입니까? 첫 번째, 우선은 조종하는 거죠. 뭘 조종을 합니까? 조종은 초점거리를 조종하죠. F, 초점거리를 조종하는 거. 다음에, 보정은요. 자, 뭘 보정합니까? 검판 신축. 카메라 내부적인 문제 전부 다 검판의 신축. 다음에, 지구 곡률. 그 다음에 대기 굴절, 그 다음에 또가 뭐죠? 렌즈 수차,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카메라 내부 표정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카메라 내부적인 문제예요. 초점, 거리를 조정하고 건판 신축, 대기 굴절, 지구 곡률, 렌즈 수차를 보정해 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부 표정입니다. 자, 상호표정은요, 얘는 종시차를 소구하는 거죠. 자, 종시차를 소구하는 건데, 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카파, 피, 오메가, BY, BZ. 자, 이렇게 5개 상호표정 인자가 있네요. 절대 답이 되지 않는 건 뭐야? BX라고 하는 요 인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네요. 상호표정은 종시차를 소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횡시차인 BX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절대표정은요. 우선 절대표정인자가 있죠. 얘는 절대표정인자는 뭐냐면 카파, 피, 오메가, SX, XY, XZ.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개 표정인자가 있습니다. 7개 표정인자가 있는데, 이 절대표정 있잖아요. 절대표정,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절대표정은요, 뭘 하는 거냐면, 제일 먼저 축척을 결정합니다. 축척을 결정하고, 또 두 번째, 수준면을 결정합니다. 수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를 결정합니다. 세트로 다 기억해 두세요. 위치를 결정합니다. 자, 표정이 몇 가지라고요? 7개. 따라서 관측 방정식 절대표정 몇 개입니까? 7개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편의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편의수정입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에서 촬영을 합니다. 비행기 촬영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몇 도로 찍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찰칵 찍었을 때 90도 각도로.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 앞에 엄밀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엄밀 연직 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밀 연직 사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진 촬영을 했을 때는요. 자, 왜 불가능합니까? 우선 비행기에서 요동을 치죠. 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실제로 90도가 나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측량에서는 몇 도까지는 봐줍니까? 3도 이내까지는 봐줍니다. 3도 이내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앞에 거의자를 뭐 붙이기도 합니다만 얘를 수직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직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하는 대부분의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거의 수직사진이죠.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엄밀 연직 사진으로 이렇게 바꾸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편위수정이라고 합니다. 편위수정, 그러니까 위치를 편히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편심 위치를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거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경사와 축척을 수정하는 거죠. 경사, 축척. 자, 이걸 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죠. 뭐를? 경사와 축척을 통일시키겠다. 이게 바로 편의수정을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의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경사와 축척을 수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통일시키는 것. 경사, 축척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편의수정의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우리가 요 각이요. 3도 이상이면 3도 이상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경사사진이라고 부르죠. 경사사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사사진은 크게 또 두 가지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죠. 저각도 경사사진이냐 고각도 경사사진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저각도 경사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찰칵 찍었을 때 찰칵 이렇게 끝나면은 저각도 경사사진이지. 한마디로 지평선이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지평선이 찍히지 않으면 이건 저각도 경사사진이고요. 고각도 경사사진이라는 것은 찰칵 찍었을 때 이렇게 찍는 거죠. 뭐가 찍힙니까? 지평선이 찍히는 사진을 우리는 고각도 경사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2번입니다. 초점거리 F가 줘졌네요. 사진 크기 A/A가 있고요. 촬영구도 라지 H가 4500이랍니다. 서로 이웃하는 두 장의 사진에서 주점 간의 거리가 25,000분의 1에서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두 사진의 종중복도를 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네요. 종중복도, 중복도를 구하는 문제죠. 자 우리가요 사진 한 장을 찰칵 찍었습니다. A/A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중복되게 찍은 거예요. 분명히 요만큼 중복이 될 겁니다. 이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가 되겠죠? 마찬가지 요것도 A, 요것도 A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현재 첫 번째 찍은 사진의 주점은 분명히 여기에 위치할 겁니다. 두 번째 찍은 사진의 주점도 분명히 어디에 위치하냐면 요 가운데 여기에 위치할 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주점 기선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요 첫 번째 사진의 주점과 두 번째 사진의 주점 간의 길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점 기선 길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점 기선 길이는요 A보다 길어야 짧아요. 당연히 A보다는 짧지요. 얼마만큼 짧습니까? 분명히 중복된 만큼 짧을 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100분의 중복된 만큼 이렇게 짧을 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를 앞으로 A를 밖으로 빼서 1 마이너스 100분의 P라고 이렇게 주점 기선 길이를 정의하더라 이 얘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 겁니까? 바로 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요 얘는 축척이 25,000분의 1에서 이렇게 주점 기선 길이가 주어졌대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의 축척을 구해볼까요? 축척은요 n분의 1이 축척이죠. 어떻게 구합니까? h분의 f 이게 축척이죠. 한국어도 h는 지금 얼마입니까? 4,500입니까? 4,500 다음에 초점거리 150입니다.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밑으로 오차 되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축척은 얼마가 나옵니까? 30,000분의 1이 나올 거예요. 현재 축척은 30,000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5,000분의 1에서는 주점 기선 길이가 이거래요. 그러면 30,000분의 1일 때 주점 기선 길이는 얼마냐 이런 이야기죠. 비례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비례식으로요. 자 해볼게요. 25,000분의 1에서
25,000분의 1에서 주점기선 길이가 얼마입니까? 96.6mm로 갈게요. 96.6mm래요. 그러면 지금 축척이 얼마래요? 30,000분의 1이래요. 30,000분의 1에서 주점기선 길이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뭐 곱해줘서 요 B값은 구할 수가 있죠. 구해봤더니 B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0.5가 나온답니다. 80.5mm가 나오는데 그럼 어디가? 바로 요 주점기선 길이가 얼마입니까? 80.5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죠. A는요 시험 문제 주어졌나요? 0점 밑으로 오칠게요. 2, 3으로 주어졌네요. 이때 뭐를 구하세요? P를 구하는 문제죠. 물론 여기서 P를 바로 구해도 됩니다만 요 수치를 넣어가지고 바로 요 값이 나오면 그러면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해 보시면 답은 65%가 나올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입니다. 원격 탐사 영상을 이용한 분류에서 비교적 성질이 유사한 특징을 가진 자료를 그룹화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영상 처리하는 방법은요.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가 있습니다.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가 있습니다. 감독 분류, 무감독 분류요. 감독 분류는 뭐가 감독 분류냐면 감독 분류는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분류하는 거를 감독 분류라고 하고요. 무감독 분류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누가요? 컴퓨터가요. 컴퓨터가 그냥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무감독 분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감독 분류는요.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합니다. 클러스터링 기법.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는데 이 클러스터링 기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질이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끼리 그룹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클러스터링 기법이다라고 하고 감독 분류는요. 이제 사용자가 수동으로 직접 영상을 분류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최적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최적 분류법.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클러스터링 기법이 뭐라고요? 성질 유사한 것끼리 묶는 걸 우리는 클러스터링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54번입니다. 촬영고도 1500m입니다. 평탄지를 촬영한 연직사진이 있는데 자 시차가 조졌네요. 비고를 구하는 그런 문제네요. 시차가 조졌을 때 비고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우선 여러분 시차 구하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기복변이 구하는 공식이요. 기복변이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복변이 델타 R이라고 하는 것은 H분의 H 곱하기 R라고 이야기했죠. 자, 지금 이야기하는 시차차 혹은 뭐 시차라고도 합니다. 시차차를 델타 P라고 할게요. 똑같습니다. 얘랑요. H분의 H 곱하기 이렇게 P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요 P만 좀 주의하십시오. P를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점 기선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점 기선장이 두 개면 주점 기선장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평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만약 주점 기선장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얘를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주점 기선장은요. A의 1-100분의 P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얘 구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요거는요. 시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기. 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차차입니다. 이 시차차는요. 어떻게 보면 정상의 시차에서 기준면의 시차를 빼준 거죠. 정상의 시차에서 기준면의 시차를 빼준 겁니다. 기는 뭘까요? 느낌 왔습니까? 기준면의 시차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얘의 문제를 볼까요? 결국 여기서 뭘 구하는 겁니까? 얘는요, B고 H를 구하는 거니까 H에 관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H에 관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요, 델타 P 곱하기 H에다가
B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아까 얘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얘는요. A의 주점기선점 구하는 공식은 A의 1 마이너스 100분의 P로 구한다. 이런 얘기죠.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델타 P는 지금 얼마입니까? 델타 P는 3mm 밑으로 고칠까? 0.004입니다. 곱하기 H는 얼마입니까? H는요. 1500m입니까? 1500m입니다. 1500m. 그 다음에 A입니다. A는 사진 한 장 사이즈 23cm 밑으로 고치면 0.23이죠. 0.23입니다. 1 마이너스 100분의 중복은 몇 프로 중복됐습니까? 지금 중복은 60% 중복됐습니까? 예, 60%네요. 100분의 60. 자, 요렇게 놓고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나 나옵니까? 답은요. 65.2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나올 겁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축척이 주었습니다. 항공사진을 1200 dpi로 스캔을 했는데 지상해상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선은 지상해상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면 사진상의 해상도만 알면 축척으로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축척의 정의는 이미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리분의, 항상 표현은 n분의 1로 표현하죠. 실제 거리분의 도상의 거리. 이게 축척이죠. 만약 실제 거리를 지상해상도라고 한다면 도상의 거리는 뭘로 하면 됩니까? 사진의 해상도로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문제는 얘를 구하는 문제이고 축척은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뭐만 구하면 됩니까? 사진의 해상도, 스캐닝 해상도만 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DPI입니다. 얘는 뭡니까? 도트 퍼 인치입니다. 1인치에 1200 도트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1인치에 얼마야? 1200. 1인치를 센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인치는 몇 센치입니까? 우리는요. 1인치는 2.54cm니까 2.54cm로 바꿔놓으면 얘는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나오겠죠. 자, 계산기 눌러보시면 2.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뭘 구했습니까? 사진의 해상도를 지금 구해놓은 거니까 축척은 지금 얼마입니까? 축척은요. 5000분의 1입니까? 축척은 5000분의 1.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상의 해상도, x를 구하라는 거죠. 사진의 해상도는 이미 구해놨죠. 얼마로? 2.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으로 이미 구해놨지 않습니까? 그냥 계산기 누르면 x값이 얼마 나옵니까? x는요. 센치로 나와야겠죠. 10.58 센티미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밑으로 고치면 얘는 얼마입니까? 0.11.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가겠습니다. 동서방향 남북방향이 있고요.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예요? 사진 매수예요? 아니죠. 입체 모델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모델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이거부터 한번 구해보죠. 사진 매수 구하는 방법부터 볼까요? 사진 매수 안전율이 주어질 때입니다. 안전율이 있을 때 사진 매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역이요. 이렇게 씁니다. 지역이 S1km, S2km입니다. 사진 한 장을 찰칵 찍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찰칵 찍었어요. 물론 A by A가 될 겁니다. 근데 A는 무슨 거리? 도사의 거리죠. 실제 거리로 바꿔주려면 뭐만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축척 분모수만 이렇게 곱해주면 MA. 실제 거리로 바뀌겠죠. 자, 결론은 사진 매수는 총 면적을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총 면적을요. 사진 한 장의 면적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사진 한 장의 면적으로만 나눠주면 바로 사진 매수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총 면적은 지금 얼마입니까? S1km 곱하기 S2km죠. 사진 한 장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MA 곱하기 MA.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이때는 어떨 때만 가능합니까? 중복이 될 때, 중복이 안 될 때. 중복이 안 되게 찍으면 얘가 가능합니다만 우린 중복 되게 찍잖아요. 종으로 몇 프로? 60%.
횡으로 몇 프로? 30%. 그러니까 MA가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돼요? MA에 1 마이너스 100분의 종으로 중복된 만큼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써줘야 돼요? MA에 1 마이너스 100분의 Q만큼 이렇게 써줘야죠. 그 다음에 안전율 고려해줘야겠죠. 1 플러스 안전율.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뭐가 나와요? 사진 매수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두 번째, 만약에 모델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모델수. 이 모델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안전율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안 주어진 상태에서 모델수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서요. 안전율 빼놓고 이것만 계산합니까? 따로따로 하십시오. 어떻게? S1에다가 MA에 1 마이너스 100분의 P 따로따로 곱하기 S2에다가 MA 1 마이너스 100분의 Q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9.42가 나옵니다. 9.42. 얘를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62가 나옵니다. 지금 얘는 안전율이 없지요. 스스로 안전율을 고려합니다. 9.42를 아예 얼마로? 10모델로. 1.62를 아예 얼마로? 2모델로. 그래서 9.42 곱하기 1.61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됩니까? 2를 해줘서 답은 몇 모델? 20모델이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돼요.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5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싸라고도 합니다만 영상에서 반사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탐측기에 대한 이야기죠. 센서라고 하는 탐측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측기. 자, 탐측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탐측기가 있고요. 수동적 탐측기. 다음에 능동적 탐측기로 나눕니다. 자, 수동적 탐측기와 능동적 탐측기로 나누는데 수동적 탐측기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 쓰고 있는 카메라 이런 게 수동적 탐측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렌즈 사진기라고 합니다. 뭐 일반 렌즈 사진기 혹은 뭐 디지털 사진기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있죠? 디지털 사진 눌러야지만 찍히는 이런 걸 수동적 탐측기라고요. 그러니까 능동적 탐측기는 뭐냐면 이건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다라든지 혹은요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는 능동적 탐측기라고 합니다. 레이저를 쏴서 맞고 되돌아오는 팔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 이게 능동적 탐측기죠. 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건 뭡니까? 관측기와 지표면 거칠기, 유전상, 태양빛, 레이저라고 했습니다. 태양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가겠습니다. 비행기 운항 속도가 조졌네요. 촬영 고도가 조졌습니다. 렌즈 초점 길이, 허용 흔들림량을 우리가 델타 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허용 흔들림량이 조졌네요. 최장 노출 시간을 구하십시오. 이런 얘기네요. 자, 최장 노출 시간이 있으면 최소 노출 시간도 있죠. 최소 노출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최소 노출 시간은 이런 식으로 비행기 속도를 B는 뭐죠? B는요? 촬영 기성거리죠. MA에 1 마이너스 100분의 P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최소 노출 시간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최장 노출 시간 롱타임 쇼타임이에요. 물어봤는데 똑같이 비행기 속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델타 S 허용 흔들림량과 축척 분모수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뭐를 구해야 됩니까? 축척을 먼저 알아야 되겠군요. 축척은요 n분의 1입니까? 축척은 n분의 1이면 h분의 f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초점거리가 주어졌고 항공고도가 주어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얼마로 주었습니까? 0점 밑으로 고치면 2, 1, 0이고 항공고도는 얼마로 주었습니까? 3000m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축척은 얼마가 나옵니까? 몇 분의면 14285분의 1, 14285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1번이 나올 겁니다. 그럼 계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0.02.
0.02. 근데 얘는 단위가 밀리미터죠. 자, 미터로 바꿀게요.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10에 3승 곱해주면 미터로 바꾸겠네요. 축적 분모수니까 얼마 넣어주면 돼요? 14285. 14285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누기 가겠습니다. 비행기 속도 180km/h입니다. 자, 그러면 180인데 우선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10에 3승 해주면 되겠죠. 자,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단위가 초로 나왔죠. 1시간은 몇 초입니까? 1시간은, 1분은 60초죠.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1시간을 초로 고쳐주려면 얼마로만 나눠주면 돼요? 3600으로만 나눠주면 바로 초로 바뀔 거더라. 이런 얘기네요. 자,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아마 이렇게 계산하시면 0.0057이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네. 여러분 계산기에 이거 있죠? X의 역수성 버튼 있죠? 자, 여기다 요것만 눌러주시면 답은 바로 나올 겁니다. 175분의 1이라고 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가겠습니다. 항공사정을 입체시할 경우에 발생하는 과거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골라주세요. 자, 과거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기선, 고도, 비와 관계가 있다 그랬죠? 기선과 고도와의 비입니다. 촬영 기선과 항공 고도와의 비, 이게 기선 고도비입니다. 이 값이 크면 높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촬영 기선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MA에 1-100분의 P로 구하고요. H는요, M 곱하기 초점거리 F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촬영 기선 길이 B 관계가 있죠? 자, 중복도 100분의 P, 중복도 관계가 있지요? 초점거리 F 보세요. 관계가 있습니까? 있지요. 지구 공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그쵸? 답은 4번이 맞습니다.